안녕하십니까. 라이프동물센터 외과원장 유창헌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이물 중에 단순히 이물을 빼내는 것뿐만 아니라 소화 흡수되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납 중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납은 흔히 건전지, 동전 혹은 페인트 등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물질로서 중금속으로서 우리 몸의 위산에 들어가면 융해되면서 산화적 손상을 일으키면서 기타 여러 장기들의 손상을 일으키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됐을 시에 여러 장기들의 문제가 일으켜질 수 있어서 오늘 한번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중독은 어떤 물질들에 많이 분포하는지 조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진료 경험상은 첫 번째는 동전 혹은 건전지를 먹고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페인트 관련된 부분들을 핥았다고 해서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앞에 건전지나 동전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에서 찍어봤을 때 명확한 이물 음영이 보이고 내시경적으로 대부분 제거하거나,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구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구토의 위험성이 조금은 내시경보다 저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해서 내시경적 시술을 통해서 빼내는데요. 빼내고 나면 납이 이렇게 산화적 손상을 받으면서 흡수되는 검은 갈변한 느낌들이 같이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토대로 이미 좀 흡수가 됐거나 먹은 시간이 얼마 됐는지를 여쭤봐서 흡수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치료를 들어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장기에 조금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데, 첫 번째 손상은 신경 증상과 소화기 증상입니다. 소화 흡수되면서 산화적 활성산소를 일으킴으로써 그 산소의 독성이 여러 주변에 있는 장기에 손상을 일으키면서 구토, 설사, 식욕 부진 등의 양상을 보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게 신경 친화도가 있어 발작한다거나 기력이 떨어진다거나 지속적인 의식이 떨어지는 행위들의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적혈구에 친화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용혈, 갑작스러운 혈뇨나 빈혈을 또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확인이 되면 이미 결과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증처치, 수액 혹은 위장관 처치, 신경계 안정화, 그 다음에 빈혈, 기타 양상에 대한 수혈 등의 처치들로 안정화를 해나가는데요. 이런 증상이 오기 전에 미리 수액을 통해서 혹은 항산화제를 혈관 내 투입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 해나가는 것들이 일반적인 처치이긴 합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을 보호자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은 이유는, 특정 인물들은 빨리 구토하고 가서 지켜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추가적인 소화 흡수되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중독 물질들은 이미 위안에서 꺼냈다고 한들 시간이 좀 늦어졌거나 다량을 먹었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미 소화 흡수된 부분들이 여러 장기에 부작용을 일으키고 그게 연쇄작용을 좀 유발할 수 있어서 짧으면 하루, 길면 좀 3일 정도까지도 현재 상태, 그리고 히스토리, 얼마 양의 여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처치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적극적인 처치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단순히 이물만을 꺼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물이 몸 안에서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고 그게 며칠 정도 혹은 어느 정도까지는 위험성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같이 알아가면서 필요한 처치들을 받아갔으면 합니다. 봄철에 이제 아이들 활동성도 많아지고 호기심도 많아지다 보니까 기타 이물들 항상 조심하면서 아이들 잘 키워주셨으면 하고요. 이상으로 라이프동물의료센터 외과원장 류창헌이었습니다.